우리가 청년 세대라 그러면 뭐 배우고 성장하고 더 뭐 학습하고 그러면서 겪는 인간관계 갈등 뭐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데 사연을 보다 보면 이렇게 상실에 대한 사연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우리가 전에 그 같이 얘기했던 그 사연, 그러니까 아버님의 암 진단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사실은 주변에 흔하게 보잖아요. 드물지 않게 보는데 그것과 유사한 사연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할게요. 30대 어떤 한 여성의 사연입니다. 초등학생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일을 나가셨고 저와 오빠는 외할머니 집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잘 지냈지만 저는 감정을 표출하지 않았고 가끔 화장실에 숨는 행동을 하며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성인이 되고 직장을 다니기 시작할 즈음에 우울, 불안 등이 심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약도 먹은 적이 있고 상담을 통해서 그 위기는 벗어났습니다. 그렇게 계속 일을 다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여자 선배와 친해지게 되었고 함께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의지했습니다. 저의 모든 걸 다 주어도 아깝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사소한 오해가 생겼고 사이가 멀어지게 되고 결국 그 어떠한 오해도 풀지 못하고 그 사람을 잃었습니다. 저는 힘을 잃고 방황했습니다. 믿고 의지하며 내 모든 얘기를 할 수 있는 소중한 사람을 그렇게 잃은 채 저는 마음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2년여 시간이 흐르고 직장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남자친구와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소중했고 저는 그를 완전히 사랑했습니다.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겼고 그와 함께 하는 제 삶이 그저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2년 후 그는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매일 밤 술을 마셨습니다. 심장이 너무 아파서 밝은 노래만 일부러 켜놓고 술로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아무것도 할 힘이 없었고 살아갈 의욕도 없이 텅 비어버린 시간을 그저 보냈습니다. 1년 뒤 저는 직장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뒤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엄마와 할머니의 불화로 많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저는 이렇게 2년여를 보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다가 할머니의 부고를 접하게 된 저는 죄책감과 함께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간신히 잡고 엄마를 지켜야 해서 함께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힘든 마음을 의지하고 싶어서 친한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7년 동안 알고 지내며 서로 제일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는 남자인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이유도 알려주지 않은 채 제 옆을 떠나 연락을 두절했습니다. 정말로 힘든 그 순간에 그 친구가 곁에 있어줬으면 했지만 그는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만나며 소중한 사람이 생길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마음속 깊숙한 이야기를 나누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실감을 느끼고 있으며 그 사람들은 지금 제 곁에 없습니다. 다시 다른 소중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저는 그 존재가 두렵습니다. 그 사람이 혹여나 떠나버릴까봐 두려운 마음에 제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니까요. 제 모든 걸 걸을 만큼 믿을 수 있고 의지하고 싶은 이 결핍된 마음은 저에게 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게 부질없고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살아갈 이유가 없어서 어떤 것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감정을 가진 저라는 존재를 끌어안고 그래도 살아가야 할까요? 네, 마음이 먹먹하죠. 네, 이게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너무 힘들고 청소년기를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부모님 이혼 이후에 가끔씩 화장실에 숨었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예, 감정을 억누르고. 그렇게 살았는데 직장에 가서 이제 되게 좋아하는 선배를 만났고 오해로 헤어졌고, 네,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떠났고, 예. 근데 또 갑자기 그 복잡한 상황 속에 어린 시절을 그 외할머니가 키워주신 것 같았는데 갑자기 죄책감만 남겨놓은 채로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이게 불과 막 2, 3년 안에 다 일어난 일 같아요. 이런 일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이 일어나면 이 사람이 견딜 수 있을까 할 만큼의 어마어마한 트라우마인 거죠. 우리가 직장을 다니다가 어렸을 때 힘들고 두려움도 많고 막 불안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의지했던 선배랑 오해가 쌓여서 결국은 그 사람을 잃고 그러면요, 이런 하나만의 충격만 갖고도 사람이 이거 몇 년 동안은 헤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게 그러면 나는 이게 그냥 태어나길 불행한 인간,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진 인간인가? 이런 생각 들었을 것 같아요. 나는. 그렇죠? 예. 나는 원래 난 행복하게 살면 안 되는 사람인가? 나는 태어나질 말았어야 되는 사람인가?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만큼 극단적인 일들을 당했어요. 뭐 이거는 뭐 그냥 그런 일들을 겪은 분이에요. 너무 참담한 상황이죠. 마지막 문장 이분의 질문에 집중해 볼게요. 예, 이거는 뭐 너무나 끔찍한 일들을 겪었어요. 다른 소중한 사람을 만나도 이게 두렵다. 또 떠나가 볼까 봐 두렵다. 당연히. 근데 내 모든 걸 걸 만큼 의지하고 싶다는 이 결핍된 마음이 저한테 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간절하니까 이게 나를 또 망치겠구나. 뭔가 또 일이 생길 수 있고 뭐가 또 잘못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다 부질없고 살아갈 이유도 없고 뭘 해볼 수도 없고 다시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희망이나 내 에너지를 찾는 것도 무의미하고 공포스러운 상황이니까 당연히 어떠한 것도 시작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런 감정을 가진 저라는 존재도 끌어안고 그래도 살아가야 할까요? 살아갈 이유도 없고 어떤 것도 시작할 수가 없는데 저는 시작하지 말아라. 시작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하고 싶어. 그리고 시작할 수 없고 아무것도 의미가 없고 살아갈 마음도 힘도 없을 수밖에 없는데 그 이 마음 어떡할까요? 비정상적 상황에 노출됐을 때 나타나는 비정상적 감정이 정상이에요. 이거는 너무나 예외적인 상황인 거예요. 이거는 일상적으로 겪을 수 없는 너무나 큰 참혹한 일들을 너무 집중적으로 많은. 그러니까 진짜 뭐 정상 비정상이라는 건 없지만 비정상적 상황에서 나타나는 비정상적 마음. 이건 정상이에요. 지금 살아갈 힘도 없고 아무것도 시작하고 싶지 않고 다시 무언가를 마음을 끌어올리려고 하면 이게 꼭 나한테 독이 될 것 같고 그런 공포가 있고 이 공포를 어떻게 하면 떨쳐버릴까요? 떨치지 마세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너무 정상적 리액션이에요. 만약에 이런 일을 연거푸 당했는데 그래도 다시 해봐야지. 사람을 다시 만나볼 테야. 이런 상황이어도 내가 일어나서 이렇게 굳세게 다시 결의를 다져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살아볼 테야 라는 마음이 들면 나는 그 사람을 되게 위험하게 바라볼 것 같아요.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런 마음은. 이런 일을 겪고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은 뭔가 굉장히 위험하고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오히려 신호예요. 그게 더 병든 마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도 시작할 마음도 없고 살아갈 의욕도 없다. 그럴 수밖에 없다. 주저앉아 있어라.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시작하지 말아라. 그게 당연한 거다. 그 마음이 너무 정상적인 거고 당연한 거다. 그 마음을 온전히 알아주고 더 주저앉을 수, 밥만 굶지 않는다면 더 주저앉아 있고 끝까지 자기 그 마음을 그냥 존중하고 알아주고 보듬어주고 그래라. 한참 그러다가 보면 그렇게 한참 자기한테 그런 마음을 가져주다 보면요. 서서히 그런 토대가 자기 마음에 그런 태도로 끈질기게 그걸 기다려주고 그러다 보면은요. 토대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 토대 위에 다른 생각, 다른 감정들이 이렇게 고여요. 고이기 시작해요. 저절로. 사람이라는 것은 놀라운 존재예요. 놀라운 생명력을 가진 존재여서 어떤 참혹한 상황이 내가 이렇게 이러는데 이 마음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그럴 때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 마음을 알아주고 하다 보면 주저앉아 있을 만큼 주저앉다 보면 이렇게 꾸덕꾸덕꾸덕 상처가 진물이 나고 그러다가 꾸덕꾸덕 이제 그 고름이 빠지고 그러다 보면 다시 이렇게 새살이 돋기 시작하죠. 그러면 상상할 수 없게 예상하지도 못하게 어떤 새로운 감정이나 새로운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꾸덕꾸덕한 살이 올라오듯이 새살이 올라오듯이 올라오죠.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때까지 움직이지 않고 일어나려고 하지 말고 버틸 수 있게 자기를 엄호를 해줘야 돼요. 엄호를 해줘야 돼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분연이 일어나려고 그러거나 또 노력을 하려고 그러거나 나를 막 다그치려고 하거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막 또 옆에서 또 막 그렇게 하려고 하거나 이런 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엄호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 유튜브 영상이 그런 시기를 거치고 있는 사람한테 엄호용 영상이었으면 좋겠어요. 엄호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또다시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다시 돌려보고 그렇지. 아직 내가 이렇게 새로운 마음이 고이지 않았지. 더 기다려야 돼. 움직이지 말아야 돼. 막 다리가 부러졌는데 내가 정신력으로 사람이 허리 딱 펴고 정신력 가지고 이렇게 딱 걸어야지. 사람이 노력을 해야지. 그러고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면요. 다 파열되고 다리 잘라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부목되고 움직이지 않아야 돼요. 그러다가 이게 이렇게 붙으면 그때부터 천천히 움직여야 돼. 그때까지 움직이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엄호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다리가 부러지면 움직이면 더 이게 해집어진다. 그래서 안 움직이지. 근데 사람 마음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굉장히 단순한 무기가 뭐냐면 노력이에요. 노력. 노력. 이럴 때는 노력을 안 하는 시간, 노력을 안 하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는 패배자라고 배웠고 게으른 자라고 배웠고 인간이 밥값을 해야지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배웠거든. 그래서 그 순간을 보이지도 않는데 피가 나는 것도 안 보이는데 견딜 수 없어요. 자기도 그런 자기가 용납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잘 버텨야 된다. 자기를 엄호해줘야 된다. 불필요한 노력을 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때 일어나는 이분의 이런 마음, 모든 게 부질없고 의미가 없고 살아갈 이유도 없고 당연히 없죠. 이런 데서 생의 용기, 무슨 의욕이 생기면 그건 매우 불길한 거예요. 매우 불길한 거예요. 의욕이 없죠. 당연하죠. 살아갈 이유가 없죠. 시작할 수 없죠. 시작하면 안 돼요. 시작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근데 나는 이분이 잘 자기를 엄호하고 견딜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냥 나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되게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죽음으로 이렇게 이별을 했는데 나는 이 경험이 이분의 생애에 굉장히 빛나는 이 사람을 지탱하는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를 완전히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겼고 그와 함께하는 제 삶이 그저 행복했습니다. 이랬어요. 그를 완전히 사랑했고 그저 행복했대요. 이분이 살아서 더 사귀었거나 결혼을 했으면 더 지옥이 됐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분은 이때 이런 경험에 아주 빛나는 경험을 생애 거의 지금까지는 전무후무하게 아주 순수하고 온전히 서로 집중하고 온전히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시간을 경험한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이렇게 살아있다는 느낌의 아주 극적인 절정의 순간이죠. 이것은 본인이 의식을 하든 안 하든 이것은 사람한테 생명력을 갖게 해요. 이 힘이 이분한테 어마어마한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 경험이. 그래서 이분이 더 잘 버틸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나 하고요. 또 하나 좀 놀라우는 거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친한 선배, 회사에서 친한 선배하고 이렇게 오해로 한번 이렇게 사람을 잃고 이러면 이것만으로도 진짜 사람이 초토화되거든요. 사람을 믿을 수가 없고 정을 줄 수도 없고 마음을 줄 수도 없고 다 의심하게 되고 이렇게 10년, 20년도 가요. 근데 이분은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도 잃었죠. 외할머니도 돌아가시고 죄책감 갖고 막 그 고통들이 있었죠. 근데 그 남사친 7년 동안 그 제일 친구라고 생각했던 남자 그 친구가 있었는데 연락을 두절했는데 그 친구한테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연락을 하고 그 다음에 연락이 안 오고 그랬지만 나는 이게 여자 선배 애인과의 그 이별 그리고 외할머니의 사망 이렇게 어마어마한 세 가지 그런 일을 겪고
이 친구한테 너무 힘들어서 또 이렇게 전화를 했잖아요. 나는 이 용기가 이 사람의 생명력이 느껴지는 부분인 거예요. 하나만 겪어도 사람한테 공포심을 가져서 두려워서 연락 못 해요. 근데 지금 3번이나 거의 뭐 벼락을 맞듯이 이렇게 맞았는데 또 연락을 했다. 거절은 당했지만, 근데 뭐 그 친구가 이유가 있었을 수 있죠. 그건 뭐 알 수 없는데 또 이런 상황에서 연락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분은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사람이다. 네, 이거는, 네,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시작하지 말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되고 그냥 숨만 쉬고 밥만 겨우겨우 먹으면서 그냥 견뎠으면 좋겠다. 그러면 반드시 그런 내 마음에 집중을 해주면 시간이 지나면서 내 마음에 새로운 감정이나 마음이 이렇게 물이 고이듯이 바닥이 난 우물에서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다시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듯이 올라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네, 고생했습니다. 예, 수고했어요. 마치겠습니다. 네.